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4년 4월 소식입니다. 고양의 봄 2024 고양국제꽃 박람회 Flower in the Earth 지구 환경과 꽃 2024년 4월 26일 금요일부터 5월 12일 일요일까지 고양의 봄은 언제나 꽃으로 풍성하다.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열리는 매해 4, 5월이면 일산 호수공원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겨우내 참아왔던 화사함을 뽐낸다. 거리에 가득한 봄날의 기운, 한 뼘 높이로 흐드러진 꽃의 기적을 이곳에 소개한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꽃축제. 꽃으로 화사하게 물드는 계절 봄.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어김없이 우리 곁을 찾아온다. 국내외 30개국, 50개 도시, 200여 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2024 고양국제꽃 박람회의 주제는 지구 환경과 꽃이다. 지속 가능한 화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양국제꽃 박람회는 지난해 AIPH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 준회원 가입 승인을 완료했고, 이에 발맞춰 국제 화훼 산업과의 네트워크와 화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화훼 경기 대회인 고양 플라워 그랑프리를 개최해 더욱 화려하고 수준 높은 화훼 작품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명 2024 고양국제꽃 박람회. 기간 2024년 4월 26일 금요일부터 5월 12일 일요일까지 17일간.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장소 일산 호수공원 일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꽃 전시관까지. 참가 규모 30개국 50개 도시, 200개 기관, 단체, 협회, 업체. 고양국제꽃 박람회를 더 새롭게 즐기는 4가지 키워드. 글로벌, ESG, 아티스트, 공간 확장. 해마다 새로운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고양국제꽃 박람회. 더 풍성하고 더 새로워진 고양국제꽃 박람회의 특별한 키워드를 소개한다. 키워드 1. 글로벌. 고양플라워 그랑프리. 이번 고양국제꽃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국제플라워 경기대회인 고양플라워 그랑프리를 개최한다. 고양플라워 그랑프리는 우리나라 대표로 선발된 2명을 포함 예선을 통과한 8개국 10명의 선수가 출전해 국제 심사 기준에 따른 화훼 장식 작품을 경연하는 대회다. 이외에도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양국제꽃 어워드, 제24회 IHK컵 플라워 디자인 기능 경기대회, 제11회 프리저브드 플라워컵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대회 행사가 진행돼 고양국제꽃 박람회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의 테마도시, 태국. AIPH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 준회원 가입 승인과 더불어 글로벌 협업이 더욱 활발해진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미국 등 해외 정부 및 단체와의 협업으로 더욱 이색적인 화훼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23-2024 한국, 태국 상호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태국을 올해 테마 국가로 지정하고 태국의 실내외 정원 및 부스를 설치, 다양한 희귀 이색 식물을 전시한다. 화훼 전시관. 화훼 교류관과 화훼 산업관으로 구성되는 화훼 전시관은 글로벌 화훼 산업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화훼 교류관은 해외 화훼 유통 에이전시, 화훼 유관기관 홍보관으로 구성되며 해외 희귀 이색 식물 전시, 국내외 신품종 전시 등을 선보인다. 화훼 산업관은 대한민국 화훼 작가 작품 전시, 국내외 화훼 생산자 및 유통 기술업체 참여 부스가 설치되며 고양국제꽃 어워드 개최와 함께 우수 화훼 작가 플라워 데몬스트레이션 시연회, 고양국제꽃 포럼 등이 개최된다.
키워드 2. ESG.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ety, 지배구조, government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윤리적 가치를 추구한다. 전시 업사이클. 글로벌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 화두인 만큼 고양 국제꽃 박람회는 환경 보존을 위한 꾸준한 발걸음을 이어가는 중이다. ESG 표준을 구축하고 화해 발전과 더불어 환경 보존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선보인 화해 작품을 일산 호수공원의 보존에 지속 전시하고 타 기관의 박람회 및 행사의 이동 전시에 작품의 가치를 확장해 가고 있다. 차 없는 박람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 없는 친환경 박람회로 개최된다. 일산 호수공원은 지하철과 광역버스,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탁월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하며 일산 문화광장과 일산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일산 노루목 언덕을 통해서도 이동이 가능하다. 고양국제꽃 박람회는 차 없는 친환경 박람회를 지속하면서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키워드 3. 아티스트. 세계 작가 정원. 세계적인 정원 작가 3인과 함께하는 세계 작가 정원 조성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세계 작가 정원은 2024년 고양 국제꽃 박람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국제 정원 이벤트다.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 첼시 플라워쇼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황지의 작가를 비롯해 대표적인 국제 정원가 폴 어비브룩스, 레온 클로지가 참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야외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티스트 황지혜. 2012-2023 영국 첼시 플라워쇼 금상.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가든 디자이너. 폴 허비 브룩스. 2013-2018 영국 첼시 플라워쇼 금상. 2015 미국 필라델피아 플라워쇼 금상. 레온 클루지. 2018-2019 영국 첼시 플라워쇼 금상. 2021 중국 센젠 플라워쇼 금상. 야외 전시. 지구 환경과 꽃을 주제로 다양한 야외 전시가 진행된다. 박람회장에 들어서면 마주하는 웰컴 정원, 지구 환경 정원에는 올해도 대형 꽃 조형물이 세워져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어서 가장 큰 규모의 주제 정원에 들어서면 한국의 야생화와 토종꽃이 수수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반긴다. 이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체험 정원인 이상한 계절의 아이들, 환경을 생각하는 스마트 정원 등이 조성돼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고양 특례시 홍보관으로 오세요. 지난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은 고양 특례시 홍보관, 올해도 운영합니다. 출입구 1 인근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 설치 예정이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해주세요. 이벤트, 크로마키 사진 촬영, 트리가트 포토존, 소막나무 등. 키워드 4. 공간 확장.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공간 확장.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박람회 공간 확장이 진행된다.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실내 전시관까지 일산 호수공원 가로축 확장으로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확보된 공간에는 더욱 다채로운 편의시설과 체험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울타리 제거, 노후화된 시설 정비, 정원 개선을 통해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별기획, 전설의 고향. 임진왜란, 그리고 행주. 1413년 조선 태종 13년 고봉과 덕양, 행주의 글자를 각각 따서 고향이란 지명이 탄생했다. 그리고 180년이 지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권율 장군의 조선군과 백성들은 고향현 덕양산의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처럼 권율과 행주 대첩은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자산이다. 고향 소식은 2회 특별 기획으로 임진왜란 그리고 행주, 권율 그리고 행주 대첩 이야기를 소개한다.
1. 임진왜란에서 이순신만을 기억하는 당신에게. 한국인에게 있어 임진왜란은 곧 이순신의 승전으로 기억된다. 혹은 임진년에 일어난 왜구의 난 정도로 낮춰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전쟁의 실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조선, 한국과 외, 일본, 그리고 명, 중국이 참전한 엄청난 규모의, 게다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이어진 국제전이기도 했다. 임진왜란을 전후로 조선과 외, 명나라까지 저마다 엄청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더불어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체제 자체가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전쟁은 그저 왜구들에 의해 어지럽혀진 변란 혹은 왜구들의 명분 없는 싸움으로 기억되어 왔다. 덕분에 임진년의 전쟁은 한국인의 마음에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자리 잡게 된 단초 역할을 해왔다. 임진왜란 당시 왜구를 물리친 영웅들에 대한 찬사가 이 시기를 다루는 주요 논의였던 것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이다. 그렇게 이순신은 곧 임진왜란을 상징하는 거의 유일한 기억이자 자부심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임진년의 거대한 전쟁을 기억할 때 꼭 예전의 방식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역사 인식은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고 각자가 인식하는 현실에 따라 과거를 바라볼 수도 있다. 게다가 나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다. 이곳 고양시에서도 임진왜란은 피해갈 수 없는 역사였으며 심지어는 전황을 송두리째 바꾼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조선이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내몰렸던 그때 전쟁의 방향을 바꾼 엄청난 전투가 바로 고양시에 위치한 행주산성에서 벌어졌던 행주대첩이다. 행주대첩은 국가적 위기에서 관군과 지역 백성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승리였으며 위기에 처한 조선군과 명나라군을 구한 전투였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기도 하다. 이렇듯 7년간이나 이어진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속에서 행주대첩이 가진 중요성과는 별개로 실제로 행주대첩이 어떤 전투였는지, 그 전투를 이끈 권율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적다. 지금부터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주대첩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전투였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이 부른 참사. 임진왜란의 시작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복욕이 결정적이었다. 100년 가까운 일본의 전국시대를 사실상 정리한 히데요시가 이제 갓 하나의 세력으로 통일된 각 지역 무인 세력의 불만 등을 대외 전쟁으로 돌리기 위해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 명나라를 비롯한 조선과도 교역이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히데요시가 전쟁을 통해 재화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 역시 전쟁의 큰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히데요시가 애초에 주요 타깃을 명나라로 잡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은 처음부터 그 규모가 국제전이었다. 히데요시에게 있어 조선은 그저 명나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의미다. 길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히데요시는 조선에 일본과의 수교를 재개해달라 요구한다. 조선 입장에서야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일본의 요구를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자칫 전쟁의 첫 피해자가 조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신을 통한 서로 간의 논의가 이어졌고 1590년 3월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 등의 사신단이 일본으로 파견된다. 히데요시는 조선의 사신단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한다. 난 명나라를 정벌할 거야 라는 허황된 그 뿐말이다. 황윤길과 김성일은 1591년 봄에 조선으로 귀국한다. 그런데 황윤길과 김성일의 정세 판단 보고가 일치하지 않았다. 황윤길은 히데요시가 곧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같은 자리에 있었던 김성일은 그렇지는 않았다. 이에 김성일은 지금 당장 히데요시가 전쟁을 벌이긴 힘들다고 판단하고 황윤길의 보고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얼마 뒤 전쟁을 결심한 일본은 병력을 총집결시킨다. 15만 8,700명의 육군의 정규 병력을 비롯하여 해전에 대비해 수군 병력만 9,000명에 달했다. 정규 전투 부대 외에도 선박 관리 병력까지 합하면 전체 병력은 20만여 명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이들은 곧 부산을 통해 총공격을 감행했고 1592년 4월 14일 전쟁 시작과 동시에 부산진이 함락된다. 그리고 4월 17일 조선 조정은 왜군이 침략했다는 사실을 보고받는다. 3. 바다를 지킨 조선의 한방. 왜군은 충주 탄금대까지 일격에 진격했고 바로 이곳에서 신립의 육군이 대패하면서 선조의 몽진이 시작된다. 몽진과 함께 일본은 파죽지세로 북진을 단행한다. 너무도 쉽게 한양이 함락되었고 5월 2일, 한 달 뒤 평양성까지 함락된다. 6월 15일. 물론 조선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만 있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전쟁에 당황한 조선이었지만 관군은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 지역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다. 당황한 조선의 국왕 선조는 영변을 지나 의주까지 피난길에 올랐고 바로 이때 명예의 지원병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조선이 그야말로 절망적인 전황에 놓여있던 바로 그때 조선에도 희망의 불빛이 남아있었다. 바로 이순신이다. 1592년 5월 4일 첫 출격을 감행한 이순신 함대는 사흘 뒤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다. 조선이 임진왜란 동안 거뒀던 사실상의 유의미한 첫 승리다. 이후로도 이순신 함대는 연이어 일본 수군을 격파하면서 제해권을 지켜낸다. 이순신 함대의 승리를 통해 조선은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 지방까지 지켜 원활히 군량을 조달할 수 있었고 통신체계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해졌다. 이순신의 승리를 통한 제해권 장악은 단순히 시간을 번 것 이상의 성과였다. 명나라 군대가 육로를 통해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순신의 활약을 바탕으로 육지에서도 조금씩 승전보가 들리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난 것이다. 의병의 승리는 성과의 크기를 떠나 의미가 남달랐다. 자신의 고장을 지키기 위해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모습을 왜군은 100년 가까운 내전 중 겪어보지 못했다. 일본군이 당황한 사이 명나라군은 조선 땅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평양성 부근에서 전쟁 발발 후 첫 교착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4. 행주산성이 불러온 거대한 변화. 명나라 군대의 참전은 명분상 조선 측의 요청에 의한 구원군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사실 명나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것이다. 조선이 일본에 넘어갈 경우 명나라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일본과 맞서야 했기 때문이다. 기왕에 전쟁을 한다면 조선에서 싸우자는 심산이었다. 자기들 땅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참전의 생색도 낼 수 있는 기막힌 참전 방식이었다. 명나라는 참전 직후의 열세를 극복하고 평양성에서 이여송이 이끄는 4만여 명의 대군으로 조선군과 평양성을 공격해 승리를 거둔다. 이후 전황은 역전될 수 있었고 평양성을 탈환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곧 그 여세를 몰아 한양으로 내려온다. 바로 이때 전라도 순찰사였던 권율 장군도 한양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월 28일 조명 연합군은 벽제관 부근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패배했고 일본군은 배후를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권율이 이끄는 행주산성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한양 수복을 향한 조선군과 한양을 뺏길 수 없었던 일본군이 전쟁의 향방을 놓고 거대한 전투를 치르게 된다. 바로 이 전투가 행주대첩이며 전투를 이끌었던 장수가 권율이다. 조선의 위대한 장수 권율의 탁월한 리더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주산성으로 모여들었던 조선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그렇게 임진왜란의 판도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게 된다. 다음 편
권율 그리고 행주 대첩에서 계속. 기획, 세계 도시를 가다. 룩셈부르크, 유럽의 심장이 된 도시국가. 글로벌 경제도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고향 특례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들의 면면은 과연 어떠할까? 전 세계 대표 도시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들여다보자. 그 세 번째 사례로 1인당 GDP 세계 1위국 룩셈부르크를 살펴본다. 작지만 강한 나라. 룩셈부르크의 특징은 도시이자 동시에 국가라는 점이다. 면적을 보면 2,586제곱킬로미터로 서울 605제곱킬로미터의 4배, 고양시 268제곱킬로미터의 10배 정도이고 경기도 1199제곱킬로미터의 4분의 1이다. 도시로 친다면 땅이 넓은 편이고 나라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인구는 2023년 현재 66만 명으로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보다 적다. 인구 규모로만 보면 나라는커녕 도시로서도 부족한 형편이다. 게다가 룩셈부르크는 바다가 없이 육지로 꽉 막힌 나라다. 동쪽에는 독일, 서쪽에는 프랑스라는 유럽의 강대국이 샌드위치로 룩셈부르크를 압박하고 있고 북해로 가는 북쪽은 벨기에가 가로막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나라의 독립을 유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룩셈부르크라는 이름이 유럽에서 유명해진 계기는 14에서 15세기 룩셈부르크 가문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4명이나 배출한 덕분이다. 중세 후기에 전성기가 지난 뒤 룩셈부르크는 공국으로 전락했고 부르봉 왕가의 프랑스와 함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이후에도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끼어 수차례 점령과 합병을 경험하며 간신히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룩셈부르크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 민족주의적 대립과 충돌의 시대가 가고 협력과 통합의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베네룩스라는 명칭은 잘 알려져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준말이자 세 작은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형성한 통합체를 말한다. 소규모 3국 연합을 통해 베네룩스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과 대등한 목소리를 갖게 되었고 결국 1950년대 6개국이 유럽 공동체를 출범시키는 모델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4대 수도로 성장. 21세기 현재 유럽연합으로 발전한 공동체는 27개국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대륙적 단위로 성장했다. 이유는 공식적으로 4개의 도시를 수도로 삼고 있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자리한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중앙은행이 수립된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유럽 법원이 자리 잡은 룩셈부르크다. 전쟁의 시대에 동래북처럼 사방에서 공격당하던 룩셈부르크는 평화와 통합의 시대에 유럽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다. 룩셈부르크는 EU의 4대 수도에 들 뿐 아니라 유럽연합 지도자를 여러 명 배출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룩셈부르크는 유럽을 대표하는 집행위원장을 3명이나 배출했다. 1980년대 가스통 토른, 1981년에서 1985년, 1990년대 자크 상테르, 1995년에서 1999년, 2010년대 장클로드 융커, 2014년에서 2019년인데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3명의 집행위원장을 만들어낸 유일한 나라다. 지리적으로는 룩셈부르크는 북쪽의 브뤼셀, 동남쪽의 프랑크푸르트, 서남쪽의 스트라스부르의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와 베네룩스의 균형을 맞추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금융, 의료 중심지. 룩셈부르크는 산업혁명 시기 원래 철강 산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유럽 통합의 거대한 운동에 편승하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에 국력을 집중했다.
덕분에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금융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스위스가 유럽에서 금융 허브였으나 룩셈부르크는 스위스가 유럽연합 밖에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EU 내부의 금융 중심으로 특화했고, 덕분에 많은 국제 자본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핀테크, 즉 금융 분야 기술 발전의 경향을 일찍이 포착하여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데이터 허브로도 발전을 주도해 나갔다. 그 결과 2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룩셈부르크에 만들어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허브로 부상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3만여 달러를 자랑하는 부자 나라에는 국제적으로 노동력이 몰려오기 마련이다. 룩셈부르크 인구의 절반은 외국인이 차지한다. 이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물론 이주에 정착한 인구도 적지 않고 멀리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이민 온 집단도 상당하다. 최근에는 동유럽과 우크라이나 등지에서도 사람들이 룩셈부르크의 부를 찾아 이주해오는 중이다. 룩셈부르크는 주민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보건체제를 갖추고 의료 분야 산업과 연구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암과 면역 관련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LIH는 최근 국제적 활동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의료나 보건을 넘어 룩셈부르크는 도시 발전의 중요한 전략과 방향을 암시하는 대표 사례다. 룩셈부르크는 홀로 세계적 도시가 되려고 한 적이 절대 없다. 규모와 능력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룩셈부르크는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변을 지렛대로 삼아 발전해왔다. 벨기에나 네덜란드를 묶어 발판으로 삼았고 유럽연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이제 세계의 자본이 룩셈부르크를 통해 유럽에 진출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룩셈부르크 여행정보 보크포대 23km 길이의 세계 최초의 지하터널 1644년 지어졌으며 당시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운 군인들의 생생한 흔적이 남아있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코르니슈 산책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코니라고 불리는 산책로. 길을 따라 걸으면 그룬투 마을을 포함한 룩셈부르크 구시가지의 한적한 풍경이 펼쳐진다. 부누슐룩 훈제 베이컨과 완두콩, 각종 채소를 넣어 만든 전통 수프. 룩셈부르크 대부분의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대표 메뉴로 메인 요리 전 에피타이저로 먹기 좋다. 저드메트 가르데보넨 훈제 돼지 목살에 콩과 감자를 곁들여 먹는 육류 요리. 룩셈부르크의 농업과 가축 농업을 반영하는 메뉴로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상에 오른다. 고향의 멋, 봄, 꽃, 그리고 누리길. 한결 부드러진 햇살에 꽃이 하나둘 피어나는 계절, 봄을 알리는 자연의 초대장을 외면할 수 있을까? 고양시 곳곳에는 개나리, 진달래를 시작으로 벚꽃과 유채꽃 등 봄꽃들이 차례로 피어나고 있다. 특히 숲길과 물길,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행주 누리길은 봄 산책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코스다. 행주 누리길 코스 안내 11.9km, 3시간 20분. 1. 벚꽃길이 비단처럼 펼쳐지네. 성나글린공원. 성나글린공원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32번 길 84-18 성사동 267. 고양시 구석구석 발도장을 찍으며 누빌 수 있는 고양 누리길.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14개의 누리길 중에서도 4코스 행주 누리길은 야트막한 산과 논밭, 천과 제방이 이어져 봄이 오는 풍경을 다채롭게 만날 수 있다. 그중 벚나무가 둘러싼 정겨운 오솔길이 반기는 성나 근린공원은 아스팔트가 아닌 흙길을 밟을 수 있는 귀한 산책길이다. 해발 109.5m,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나지막한 성나산을 천천히 오르다 보면 봄 내음을 한껏 품을 수 있다.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일찌감치 봄을 알린 목련에 이어 4월이면
벚꽃이 앞다퉈 피어오른다. 성나산은 산 위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비단과 같이 펼쳐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순우리말로 별하산, 별라산이라 부르기도 했다. 도시가 둘러싸며 별빛은 약해졌지만 봄이 되면 하얀 벚꽃이 비단처럼 아름답게 펼쳐진다. 봄바람에 하얀 벚꽃잎이 흩날리는 산길을 걷다 보면 누구든 비단 위를 걷는 듯 따사로운 봄날을 만끽할 수 있다. 2. 물길 따라 이어지는 꽃터널 성사천. 성사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129.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도심의 봄에 푸릇한 생기를 불어넣는다. 덕양구 강매동에서 발원해 창릉천으로 합류하는 성사천은 자연 그대로의 매력이 돋보인다. 이름 모를 들꽃이 불쑥불쑥 내키는 대로 피어있고 하천 바닥의 모래는 물결에 밀려왔다 쓸려가기를 반복한다. 성사천의 마스코트인 오리 가족의 한가로운 소풍은 이곳이 살아있는 하천임을 말해준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하천이지만 4월이면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한 명소로 변신한다. 성사천 양쪽으로 노란 개나리가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리면 뒤이어 하얀 벚꽃이 나란히 길을 수놓기 때문이다. 유유히 흐르는 개울물과 벚꽃의 조화는 일상의 여유를 선사하기 그만이다. 덕분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만 알고 싶은 벚꽃 명소로 통한다. 물길이 선사하는 싱그러움을 안고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도 좋고 자전거 길을 따라 라이딩을 즐겨도 좋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벚꽃과 함께 봄날의 추억을 각자의 가슴에 품고서 말이다. 3. 드넓은 들녘에 머문 꽃밭의 황홀. 강매석교 그리고 창릉천. 강매석교 그리고 창릉천.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215-2. 물길은 굽이굽이 이어지기 마련. 북한산에서 시작해 한강으로 합류하는 창릉천은 고향의 대표 하천 중 하나다. 수년간의 정비를 거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자연의 안식처로 변신했다. 천을 따라 조성된 공원과 너른 강매 들녘 덕분에 계절마다 형형색색 옷을 빠르게 갈아입기로 유명하다. 봄이 오면 강변에 부지런히 쑥이 올라오고 제비꽃, 봄까치꽃이 고개를 내민다. 흐드러진 벚꽃이 한 차례 뽐내고 나면 5월에는 수변 옆 넓은 습지가 온통 유채꽃밭으로 변신한다. 끝없이 펼쳐지는 노란 유채꽃의 장관은 행주누리길 봄날의 하이라이트다. 천과 습지가 어우러진 창릉천의 또 하나의 보물인 강매석교도 놓칠 수 없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남은 민간 통행용 석조 교량으로 조선의 전통적인 교량 축조 방식의 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조선 영조 대목조 교량의 기록이 남아있고 현재의 다리는 옛 방식을 활용해 1920년대에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18개 둘기 든 교각에 6개의 교판석이 이열로 곡선을 이룬 강매석교는 다부지면서도 우아한 멋을 품고 있다. 예부터 한강 연안의 서부 지역 사람들이 서울을 오갈 때 이용한 다리로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기에 감사할 뿐이다. 초록 들판과 어우러진 강매석교는 근사한 풍경사진으로 남는다. 4. 역사의 봄, 평온한 봄날의 선물, 행주산성. 행주산성,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 26-1. 원당역에서 시작해 11.9km에 이르는 행주 누리길의 끝자락에는 행주산성이 기다린다. 한때는 치열한 격전지였지만 이제는 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유적지로 남았다. 덕양산 능선을 따라 1km가량 이어진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으로 유명하다. 늠름한 행주산성 대첩문 안으로 들어서면 행주대첩을 이끈 권율장군의 동상과 대첩비, 대첩기념관 등을 만날 수 있다. 승전의 역사를 본 곳과 함께하면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진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난 가로수,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한 길을 따라 정상인 덕양정에 오르면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나라를 지킨 요충지답게 고향, 서울, 김포를 탁 트인 조망으로 만날 수 있다. 봄 햇살의 반짝이는 한강의 윤술에 마음마저 평온을 얻는다. 역사적 전투의 현장에 찾아온 평화로운 봄은 어쩌면 온몸 맞춰 싸운 이들이 가장 간절히 바란 모습이 아닐까? 이것만으로도 행주산성의 봄은 마음껏 누릴 이유가 된다. 유튜브 돋보기. 고향 유튜브가 달라졌어요.
바야흐로 유튜브 콘텐츠의 홍수 시대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콘텐츠들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은 실로 치열하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2024년 더 젊고 트렌드한 코너들로 재무장한 고향 특례시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향해 달려가 보자. 2024년 고향 유튜브가 확 바뀌었다. 매달 전보하는 공무원. 코너 1. 전보자. 내가 못해본 업무, 전보자가 대신해주면 궁금증도 해결되고 재미도 있고 정말 좋겠다. 대학교에 전과자 이창섭이 있다면 고양시에는 전보자 원혜진이 있다. 매달 고양시청의 각양각색 부서에 전보하여 일일 업무 체험을 하는 전보자. 저 전보자가 일일 사원이 되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신기한 것도 정말 많은 신창 구급 공무원의 우당탕 정보기.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는 고양시청 부서들을 두루두루 체험하는 전보자와 함께 특별한 삶을 품은 사람들. 코너 2. 특삼품. 고양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었던 크나큰 원동력. 바로 고양시민. 고향에서 나고 자란 시민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우리 시는 특별해질 수 있었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고향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분들을 찾아 그들의 특별한 삶을 들여다봅니다. 레이디 바운스 비기, 요리 유튜버 썰맨도 벌써 왔다간 특삼품. 궁금해요? 궁금하면 당장 고향 특례시 유튜브 구독 꾹! 특별한 레시피 코너 3 특례시. 저녁 메뉴 고민인 사람 주목! 고향 특산물이 궁금한 사람은 또 한 번 주목! 가지쌀, 일산 열무, 그리고 행주 한우까지. 와우! 고양시만의 특별한 재료들로 손쉽고 맛있게 만드는 한 끼 식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국주 셰프와 원혜진 주무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만 있다면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어. 가지쌀로 만든 떡볶이에 이어 이번 달에는 어떤 요리를 할까? 기대 만발. 매달 넷째 주 수요일 특별한 레시피 특례시로 요리합시다. 미니 인터뷰. 고양시가 최고양. 생기발랄 뉴페이스가 떴다.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언론 홍보 담당관의 막둥이 영상홍보팀 원혜진입니다. 푸릇푸릇 색삭 공무원이죠. 2024년 1월부터 언론 홍보 담당관에 전보하여 고향 특례시 유튜브의 얼굴을 맡게 됐습니다. 평소엔 부끄러움도 있지만 카메라 슌만 떨어지면 까불까불 세상 밝아지는 제 모습이 너무 신기한 요즘 공무원인지 유튜버인지 가끔 헷갈리지만 구급 별정으로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보겠습니다. 2024년 당찬 포부가 있다면서요? 2024년부터 원혜진 주무관과 함께 새 단장을 맞이한 고향 특례시 유튜브. 연초에 공개적으로 목표는 구독자 10만 달성입니다. 이렇게 당차게 외쳐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돌아서서 하루하루 콘텐츠 고민과 조회수 걱정에 전전긍긍 잠 못 이루는 나날이에요. 그래도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다 보면 너무 행복하답니다. 앞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고향 특례시 유튜브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향 소식지 2024년 4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